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영흥도를 대체 매립지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습니다. 꽤 긴 시간 이어온 사항을 드디어 매듭 지은 건데요. 하지만 주민 설득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지난해 11월 인천시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확정이 됐는데 영흥도가 매립지 최종 후보지로 결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해 11월 인천시가 영흥도를 이제 매립지 후보로 선정을 했죠. 민간 공모와 용역 등을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옹진군 영흥도 외리 일대 약 89만 5천 제곱미터, 약 27만 평 규모의 땅을 매립지 후보지로 발표했죠. 그리고 당시 영흥도 주민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영흥화력발전소 때문에 가뜩이나 환경도 좋지 않은데 이제는 매립지냐며 강하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장정민 옹진 군수는 이에 반발해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었죠. 네. 저희도 취재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이처럼 이렇게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이제 인천시당이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후보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간의 논의 끝에 지난 2월 24일 선갑도와 영흥도를 이제 매립지 후보지로 인천시에 추천을 했고요. 이에 인천시가 추천받은 후보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영흥도를 최종 매립지 후보지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후보지가 두 곳이었어요. 영흥도, 선갑도 이렇게 두 곳이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영흥도를 선택하게 된 이유 살펴볼까요? 네, 인천시가 이제 밝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진행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 선갑도는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커서 환경 영향 평가 등 이제 그 법적 절차를 통과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인천시의 첫 번째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리적 문제인데요. 선갑도는 이제 섬이에요. 섬이다 보니까 섬에 매립지를 조성하게 되면 배를 이용해 이제 바다를 건너서 쓰레기를 운송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특히 태풍 등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겁니다. 이런 조건을 종합해 보면 영흥도가 선갑도보다는 조건에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인천시가 영흥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지원책도 발표를 했지요. 네, 맞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 제2 영흥대교 건설입니다. 그동안 영흥도 주민들은 인천 내륙과 이제 바로 연결된 다리를 놓는 것을 희망을 해 왔습니다. 네. 인천시는 이번 매립지 조성을 이제 시점으로 해서 대부도와 영흥도까지 약 5km 구간을 2차로로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천시는 당장 올해 안에 관련 용역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매년 50억 원 규모의 발전 기금을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매립시설의 운영도 주민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영흥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서 영흥대를 새롭게 바꾸겠다라는 이런 주장도 내놓았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의 기자회견 현장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왜 우리냐? 또 환경기피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라는 거냐는 주민 여러분의 원망 어린 외침 또한 흘려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 에코랜드 조성을 영제도약의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던 영흥을 이제 모두가 주목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친환경 특별섬으로 주목받는 영흥을 통해 맑은 하늘을 되찾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강경하고 어떻게 보면 단호한 그런 인천시장의 발표 내용이었는데 여전히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당시 영흥도 주민들이 인천시청을 방문해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영흥도를 매립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제 강하게 피력을 했는데요. 네.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다고는 해도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겠죠. 항의 시위에 나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절대로 우리들은 이거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한다는 거 죽어도 우리들은 죽고 살기로 아주 반대해요. 절대 안 합니다. 영대교를 폭발은 하는 게 있어도 우리 영에는 쓰레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있는 다리도 폭발시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지금 그 마음 그 심정에 지금도 다리는 무슨 다리요? 아유 저 싫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싫고 쓰레기장만 안 들어오면은 돼요. 몇몇 주민들의 단호한 입장도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확정은 됐습니다. 이제 인천시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지원책을 바탕으로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도 요청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협의체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논의에 이끌어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겠다라는 맞습니다. 협의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야기 기구. 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합의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그 민주당 인천시당이 매립지 특위를 구성할 당시에 매립지 후보지를 이제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잖아요. 대신에 만약 후보지를 검토한다면 그 결과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이는 당시 장정민, 옹진 군수도 동의했던, 합의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 인천 지역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지역을 설득하는 과정을 돕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인천 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강화를 제외한 9개 지역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전 지역이 합의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에요.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들은 반발을 하겠지만 적극적인 설득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합의 과정도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외에도 권역별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 3곳 외에도 4곳을 추가로 건립할 예정인데요. 부천은 광역 소각장을 함께 사용하는 협의를 비롯해서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소각시설 입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4일 자체 매립지인 에코랜드 입지를 영흥도로 확정한 인천시. 인천시는 쓰레기 소각시설인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도 오는 6월까지 건립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경에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남북한까지도 정리를 해서 늦어도 6월 안에는 일단 소각장 부분도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지난해 11월 인천시는 송도와 청라에 있는 기존 시설 3곳 외에도 권역별 소각시설 4곳을 추가로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구와 미추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중구 자원순환센터에서, 동구와 남동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남동구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고 강화군에는 별도의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인천시는 부평과 계양 지역에 대해 부천시 대장동 소각장을 함께 사용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달 2일에는 서구와 강화군이 기존 청라 소각장을 폐쇄하고 서구에 신규 소각시설을 건립해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부평 계양 지역은 부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광역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면서 관련 협약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연수구와 남동구, 미추홀구 역시 인천시 계획에 반대하며 연수구의 소각시설을 현대화해 함께 사용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부천 광역 소각장의 경우 수해 지역 입장에서 추진 상황을 먼저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히 합의가 되기 전에 우리 인천시에서 먼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는 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또 부천 시민들한테 저희가 드려야 되는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큰 틀에서 일단 우리 시하고 부천시하고 강서구가 실무선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부천시는 최근 전 직원들에게 광역 소각장 당위성을 설명했다며 주민 설득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상설기구로 운영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민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하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분야별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갈등 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 또 수기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 참여 기반의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공론화위원회 확대 조례안에 담긴 주요 내용도 좀 살펴보죠.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공공정책의 수립 또는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두 조례,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공론화위원회와 갈등관리조정위원회가 별개로 지금 운영이 되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갈등관리에서 이제 하게 됐고, 의결되면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비교했을 때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조례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사항은 인천에서 일어나는 공공 갈등에 대한 예방과 관리 해결을 시스템화했다는 데 들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공론화위원회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정책을 인천시가 결정하기 전에 공론화에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책 공고를 하는 예방적 차원이었어요. 저희가 제1호 의제로는 이제 폐기물 처리한 처리시설 현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존 공론화위에서 의제화해서 했었는데, 이것은 인천시 시장이 요구하거나 또는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되거나 시민 6,000명 이상이 이제 청원을 했을 때 이렇게 선정이 되었었는데,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것이 또 갈등 문제로 번져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볼 수 있을까 해서 이번 조례안에는 어떤 수기시민단과 갈등조정협의회를 두어서 수기시민단은 제3자가 또는 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하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대규모 공론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실시가 결정이 되면은 공론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는 원칙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기시민단은 중소규모 위원회에서는 지금 한 500명 구성을 하고요. 갈등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검토한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수기시민단을 한 50명 내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절차 및 결과는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이해관계인이 특정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협의로 구성되고 운영에 관한 모든 내용은 협의회 합의로 결정하는 절차, 그리고 절차 및 결과는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는, 이렇게 갈등 영향 분석, 공론화, 수기시민단, 갈등조정협의회 이렇게 진행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갈등의 당사자가,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참 의미 있어 보입니다. 또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특별히 좀 신경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신경을 쓰고 있다기보다는 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자체가 초기에 거버넌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이 많이 이제 통용이 되고 있지만, 거버넌스라는 말이 통용되기 이전부터 벌써 20년 전부터 이 거버넌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와 공무원들이 정말 각 세세한 분야까지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일하는 방식,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더 잘 들어서 일할 수 있게 하는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민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일)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리게 될 인천 유나이티드의 올 시즌 첫 홈 경기가 전석 매진됐습니다. 표는 예매 시작 2시간 30분 만에 모두 팔렸는데요. 예매 좌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총 좌석의 10%인 1,930석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안전하고 재밌는 경기를 위해 경기장 방역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발열 확인과 QR코드 인증 등 문진을 마친 관객들에게 손목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성공적인 첫 홈 경기를 치르기 위해 구단 모든 구성원이 온 힘을 다해 준비했다며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즐겁고 안전하게 경기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